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지훈입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어요.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늘 다니던 그 길, 늘 지나치던 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제 친구 민서와 준호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저도 가끔 그쪽으로 가서 같이 놀곤 했어요. 그날도 민서네 집에 들러서 숙제를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민서네 집은 9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서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 한쪽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민서와 준호도 그걸 보고 멈춰섰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한 어르신이었습니다. 흰 머리에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셨죠. 할아버지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저분 괜찮으신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희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응급처치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민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터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119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몇 초였을 텐데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119 구급 상황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어요. 여기 아파트 복도에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상황실 직원분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앞인가요? 저는 민서를 쳐다봤어요. 민서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203동 9층이에요. 저는 그대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203동 9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내드릴게요.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 상태 좀 확인해봐.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학교 복원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린 거였죠. 맥박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약해 보여요. 저는 그 말을 전화기에 전했습니다. 맥박은 있다고 하는데 약한 것 같아요. 호흡은 어떤가요? 준호가 할아버지의 코와 입 근처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호흡 소리를 들으려는 거였습니다. 호흡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주 약하게요. 저는 그대로 상황실에 전달했습니다. 호흡도 하고 계시긴 한데 아주 약하다고 해요. 좋습니다. 구급차가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 환자분 곁에 있어주세요. 그리고 주변을 정리해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민서와 준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구급차가 온대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복도에 짐 좀 치워야겠어요. 구급대원분들이 들어오실 때 방해될 것 같아요. 준호와 민서는 복도에 놓여있던 화분과 신발을 한쪽으로 옮겼어요. 저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서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무사하시길 간절히 바랐어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 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민서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예요. 119에 전화한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준호는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쳐다봤어요. 구급대원들이 언제 도착할지 궁금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세요. 저희가 119에 신고했어요. 아주머니는 급히 다가오셨어요. 할아버지를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 아파트 9층에 사시는 김할아버지잖아요. 이분을 아세요? 네, 옆집에 사세요. 혼자 사시는데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돌봐드릴 사람도 없으셨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요? 곧 온다고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왔다, 구급차 왔어요. 저희는 모두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 분은 구급 가방을 들고 계셨고 다른 한 분은 들것을 끌고 오셨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구급대원분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가리켰어요. 여기 계세요. 구급대원분들은 재빨리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한 분은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셨어요. 맥박을 재고 눈을 확인하고 호흡을 체크하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시네요. 맥박은 약하지만 유지되고 있고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다른 구급대원분이 들것을 펼치셨어요. 두 분이 함께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동안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구급대원분이 저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신가요? 아주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학생들을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저는 옆집 이웃이고요. 그렇군요. 학생들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구급대원분의 칭찬에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칭찬을 받으니 어색했어요.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은 구급대원분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셨어요. 저희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급대원분이 무전기로 병원에 연락하셨어요. 80대 남성 환자 의식소실 상태로 이송 중입니다. 심박수 약함, 호흡 미약, 즉시 응급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구급차로 향했어요. 저희는 구급차 문 앞에 서서 할아버지가 실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아주머니도 함께 계셨어요. 구급대원분이 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환자분 가족 연락처 아시나요? 네, 아들분 전화번호 알아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할아버지가 살아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민서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지만 숙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복도에 쓰러져 계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께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놀랐겠구나.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무사하실지 걱정돼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잘한 거야.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학교에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지훈아, 잠 안 와?
나도 계속 할아버지 생각나. 저도요. 괜찮으실까요? 내일 아침에 아주머니께 여쭤봐요. 그러자. 잘 자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어쩌면 저희가 조금만 늦게 집에 왔어도 또는 다른 길로 갔어도 할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민서네 아파트에 들렀어요. 민서와 준호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9층으로 올라가서 어제 할아버지를 발견했던 곳을 지나쳤어요. 폭도는 평온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저희는 옆집 아주머니 댁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저희를 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학생들, 어서와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할아버지 소식이 궁금해서 왔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서 의식을 회복하셨대요. 아들분한테 연락받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민서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쓰러지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대요. 부정맥이라고 하던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쓰러지신 거래요. 만약 늦게 발견됐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어제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제때 발견한 게 다행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덧붙이셨어요. 할아버지 아들분이 여러분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회복하시면 직접 인사하러 오신대요. 저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심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정말 훌륭해요. 민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학교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행동한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민서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잖아요. 저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비록 무서웠고 떨렸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반 친구들이 저희를 둘러쌌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어요. 누가 먼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반 아이들이 모두 어제 일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진짜 사람 살렸다며? 대박이다. 한 친구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119에 전화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한 거지. 나였으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것 같은데.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민서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모두가 대단하다고 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1교시가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선생님은 교단에 서시더니 저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반 지훈이, 민서, 준호 일어나 볼래요? 저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됐어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 친구들이 정말 멋진 일을 했어요. 쓰러진 어르신을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박수로 칭찬해주세요. 교실 안에 박수 소리가 가득 찼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는 민서와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에 앉으라는 선생님 말씀에 저희는 황급히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해요. 오늘 이 친구들처럼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냐고, 어떻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손도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한 친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 너처럼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당황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면 돼요. 상황실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도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저희를 알아봤어요. 어떤 선배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지나가셨고 어떤 후배는 부끄러운 듯 멀리서 쳐다봤습니다.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유명해진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관심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민선의 아파트를 지나치면서 저희는 다시 쿠층 폭도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요. 누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민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 날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생활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친구들도 더 이상 어제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희도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길을 걸을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게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거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민서와 준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카페에서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훈 학생이신가요? 저희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9층에 사시는 김할아버지께서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셨구나. 그리고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니 기뻤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민서와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두 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아파트로 향했어요. 9층에 도착하자 할아버지 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고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어서 오너라, 학생들. 저희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살아서 만날 수 있게 됐단다. 안으로 들어와라. 저희는 할아버지를 따라 거실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과일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권하셔서 저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구나.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일수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저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심장에 기계를 넣었단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잘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시더구나. 준호가 밝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봉투를 집어드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내미셨습니다. 이건 작은 정성이니 받아다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도 받아라. 할아버지 마음이니까. 민서와 준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할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탁자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너희들이 필요할 때 쓰도록 하마. 대신 앞으로도 가끔 할아버지 보러 와줄 수 있겠니? 저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놀러 올게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행동은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저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희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도운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할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또 다른 것들을 배워갑니다.